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중기획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 특집 헬로 이슈 토크의 진행을 맡은 윤경민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4살입니다. OECD 평균보다 3.2년이 높고요. 장수 국가인 일본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그렇죠. 기대 수명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은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기간도 동시에 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연속으로 보내드릴 특집 헬로 이슈 토크 100세 시대 건강법에서는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뇌졸중과 노년의 불청객 치매 그리고 오복 중 하나인 치아 건강법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이른바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모셨는데요. 김건하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이 뇌졸중 듣기만 해도 좀 굉장히 끔찍합니다. 뇌졸중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지훈 기자가 먼저 브리핑으로 준비했는데요. 보고 오시죠. 뇌졸중, 한방에서는 중풍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2초에 한 명씩 발생하고 6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국내 뇌졸중 환자는 지난 2020년 기준 11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5년 전에 비해 19% 늘어났는데 지난해 발표된 우리 국민 사망 원인 통계를 봤더니 뇌졸중을 비롯한 뇌혈관 질환이 4위에 올랐습니다. 이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급속도로 뇌 손상이 진행됩니다. 환자 중 10%가 사망하는데 단일 질환 사망률로는 1위입니다. 목숨을 건진다 해도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보행이나 발음장애 등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제대로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겠죠.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뇌졸중, 그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아봅니다. 네, 침묵의 살인자 2초에 한 명꼴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정말 나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 뇌졸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뇌졸중은 뇌가 졸지에 갑자기 기능이 망가진다는 뜻으로요. 크게 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네.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군요. 네, 네. 그러면은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주로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동맥경화 때문에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동맥경화. 있고요. 네, 네. 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막히거나 혹은 심장에서 피딱지, 혈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게 이렇게 날아가서 혈관을 막히게 되는 경우가 제일 흔한 원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5년 전에 비해서 뇌졸중 환자가 20%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주로 뇌졸중 환자들은 사실 5명 중 4명 이상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생기게 됩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뇌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뇌혈관 변화가 잘 생기기도 하고요. 네. 고령이 되실수록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죠. 고혈압이라던가 당뇨, 고지혈증 등과 예. 같은 또 심장질환 같은 예. 것들이 많이 있으셔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사실 이제 서구화된 식사 때문에 예. 젊은 층에서도 비만이나 대사질환이 늘면서 젊은 층의 뇌졸중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 고령층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뇌졸중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네네. 기저질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지금 이제 겨울철인데 겨울철에 특히 이제 뇌졸중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계절적인 요인이 있나요? 네, 조금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혈관이 겨울이 되면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확 수축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혈압이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뇌혈관이 터질 위험도 아이고. 많아지게 되고요. 예. 또 혈관이 동맥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경색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시기에는 이런 급격한 체온 변화가 없도록 고령이신 분들에게 나가실 때 귀마개라던가 모자 이런 보온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제 신체 마비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언어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증상이 주요 증상이고 또 다양한 증상이 있는지요? 네, 그러니까 뇌의 어느 부분에 기능 장애가 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뇌졸중 증상은 다양한데요. 네. 제일 많이 아시는 것이 어쨌든 한쪽의 편마비, 그리고 얼굴의 안면마비, 그다음에 구음 장애, 발음이 잘 안 되는 발음 장애가 예. 있는 것들이 흔한 증상이고요. 예. 그 외에도 시야 장애라던가 시야 장애라고 하면 잘 안 네. 보입니까? 네네, 한쪽에 그런 화면이 커튼이 쳐지듯이 이렇게 어. 까맣게 안 보인다던가, 혹은 한쪽 부분이 이렇게 반쪽이 안 보이는, 까맣게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시야 장애도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안과 질환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네,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한쪽 눈씩 보면 이렇게 정상인 눈은 잘 보이실 텐데요. 네. 뇌졸중은 양쪽으로 봤을 때도 반쪽이 안 보이는 시야 장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야 장애가 나타난다 그러면 혈관 문제를 먼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그로 인해서 사실 어지럼증이라던가 혹은 막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하면서 중심을 못 잡으시는 경우에도 뇌졸중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뇌졸중에 걸리면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게 뇌졸중에 걸릴지 모르는 전조 증상이라 그럴까요? 그 전에 나타난 증상, 이거 나 뇌졸중일 수가 있겠다라고 의심할 만한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뇌졸중 전조 증상이란 말이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뇌졸중 말 자체처럼 갑자기 생기는 거기 때문에 미리 어떤 증상이 나서 뇌졸중을 시사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네. 간혹 저희가 어르신들이 마비가 잠깐 왔다가 24시간 이내에 좋아지신다던가 네. 발음이 잠깐 안 좋아졌다, 어눌해졌다가 다시 좋아지시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예. 잠깐 동안 뇌에 진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셔서 네. 검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네. 혈관이 동맥경화가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다시 막힐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진짜 뇌경색이나 다른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증상이 있다가 좋아지신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잠깐 그런 증상이 있었다가 좋아졌다 그래서 뭐 괜찮겠지 이게 아니고 네. 혹시 몰라 해서 병원에 꼭 가서 검사를 꼭 받으셔야 받아봐라.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뇌졸중하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질환인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한지 한번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한번 저희 이제 여기 나올 텐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0대 남성 한 분의 질문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요. 뇌졸중도 유전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뇌졸중 유전되는 겁니까? 네, 많이 듣는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뇌졸중이 유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같은 가족분들이라면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예. 많아요. 식사 습관이라던가 생활 패턴이. 네. 그래서 고혈압이랑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뇌졸중 위험 요인이 같이 동반되어 있으신 경우가 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누가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시다면 그런 고혈압이 없도록 좀 덜 짜게 예. 드신다던가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식사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사실은 중요하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그다음에 당뇨. 네. 요 세 가지가 뇌졸중하고 가장- 밀접한 네, 가장 큰 위험 질환이다. 요인입니다. 네. 그런 질환이 있는 가족에서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네,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미리 좀 걸리기 전에 관리를 하시는 관리를 하셔야 것이 되겠네요. 필요합니다. 저도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실까요? 네. 예, 박모 씨인데 60대 여성분입니다. 예, 뇌졸중 치료 후에 항혈전제, 그러니까 피덩이를 없애는 거죠. 이거 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건강 검진할 때는 약을 먹지 않고 있는데요. 이 약 복용을 잠시 멈춰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네, 저희가 그 항혈전제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처럼 지혈이 안 되게 하는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요. 예. 건강검진에서 매번 다 끊으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발치라던가 조직 검사와 같이 출혈이 있을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 저희가 한 5일에서 7일 정도 중단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다면 출혈이 막 발생하지 않으신다면 바로 다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 내시경 하다가 용종 발견되면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네. 그런 내시경 검사나 조직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건강 검진이라면 조금 중단을 하시는 며칠 정도는 약을 네, 안 드시는 네. 게 좋겠다.
예, 치과에서 이를 뽑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세 번째 질문 볼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70대 여성분의 질문인데 요즘에 머리 한쪽이 계속 아파서 잠도 잘 못 자고 있는데요. 편두통 증상도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편두통. 네, 편두통은 사실 만성 두통이라서 아마 늘 익숙하게 있었던 패턴의 두통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게 반드시 뇌졸중의 증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혹시 두통의 양상이 갑자기 바뀌거나 혹은 특별히 부딪히거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도 예. 극심하게 두통이 있고 혹은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뇌졸중의 증상과 같이 시야장애나 구토 혹은 복시와 같은 그런 예.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예. 증상이 동반된다면 뇌졸중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구토도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뇌압이 올라가면 구토를 하시는 경우가 술 생기고 먹고 이게 하는 거는 관계 없고요. 네, 네, 네. 아, 네, 그래서 갑자기. 뭐 어지럽거나 갑자기 구토를 하시게 되면 그것도 뇌졸중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증상이 동반된 두통이라면 네. 네, 반드시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이제 앞서서 겨울철에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푸세식 화장실에 가서 겨울철에 네네네. 힘을 주다가 뭐 뇌졸중풍이 왔다 이런 분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변비 환자하고 뇌졸중의 상관관계 이게 의학적으로 뭐 관계가 입증된 게 있습니까 혹시? 네, 그러니까 모든 변비 환자는 아니겠지만 사실 저희가 변비가 있으면 변을 보실 때 약간 이렇게 힘을 주죠. 주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복압이 오르기도 하지만 복압이라면 배 배 압력. 그러면서 뇌의 압력도 같이 오르게 돼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안 생기게 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비 있으신 분들은 변비부터 치료를 해야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팁을 하나 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뇌졸중에 걸리신 분들 보면은 한쪽 그러니까 왼쪽 팔과 왼쪽 다리 아니면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만 마비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보통 저희가 왼쪽 팔다리에 신경을 관여하는 뇌 신경세포는 오른쪽 뇌에서 이렇게 쭉 거꾸로. 운동신경이 내려와서 뇌관이라는 곳에서 교차를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에 뇌경색이 생기면 왼쪽에 마비가 생기고 왼쪽 뇌에 경색이 생기면 예. 오른쪽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는 사실 뇌관이라는 곳에서 이 양쪽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다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에는 양쪽에 양쪽 다. 사지마비가 생기는 아이고. 경우도 있습니다만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편마비 한쪽으로 알고 계시는 예.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양쪽이 마비되면은 거의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이게 그 치료가 되나요? 네, 저희가 뇌경색이나 뇌출혈인 경우에는 완벽하게 뇌 손상을 없애줄 수 있지는 않겠지만 네. 3시간 이내 저희가 보통 뭐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4.5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예. 경우가 있는데요. 그 시간 내에 오시면 저희가 혈전 용해제라는 약이나 혹은 혈전 제거술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아까 피딱지가 막혀 있는 혈관에 피딱지를 녹여주는 시술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관이 완벽하게 뚫리고 나면 예. 뇌 손상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뭐 정상처럼 증상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 혹시나 그 시간이 좀 늦어져서 늦게 오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항혈전제를 쓰면서 저희가 2차적인 뇌경색, 뇌 손상을 예방하는 약물 치료를 하고 또 재활 운동 등을 통해서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봅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몇 년 후에 괜찮아지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몇 년 걸리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치료 기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처럼 골든 타임 이내에 오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정말 일주일 사이에도 거의 증상이 회복돼서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재활 치료를 통한 어떤 마비에 예. 좋아지는 호전 현상은 최대 3개월 정도까지가 가장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1년 뒤에는 또 조금 더 회복이 되시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빨리 병원에 증상이 있으시면 오시는 것이 네. 치료의 예후나 효과를 가장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골든 타임을 지켜라 이게 가장 중요한 네, 거니까 맞습니다. 네. 뭐든지 골든 타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 그랬을 때 스스로 이 자가 진단법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저희가 경미한 마비가 있을 때 사실 스스로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진단법이 있는데요. 네. 그냥
당연히 마비가 심하면 본인이 스스로 아실 텐데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보통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네. 하라고 팔을 저 뒤에 나오네요. 아, 예. 네네. 팔을 펴고 눈을 감고 10초 동안 들고 계시게 합니다. 그러면 경미한 마비가 있으면 예. 이렇게 마비가 있는 쪽이 살짝 내려오면서 아.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럴 때 약간 꺾여요. 편마비가 의심되는 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가장 쉽게 고무공이나 이런 네. 공들을 양쪽을 꽉 잡아봤을 때 한쪽이 조금 헐렁하게 빠진다던가 잡았을 때 좀 차이가 있으면 그것도 경미한 마비가 있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한쪽에 근육에 힘이 빠진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예.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경미한 마비가 갑자기 생겼거나 내가 모르고 있는 중에도 생겼을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게 신경 손상인지 사실은 뇌졸중의 다른 원인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이제 골든 타임도 중요하고 스스로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방법.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은 위험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고혈압을 잘 조절하시고 고지혈증 생기지 않게 저희 평상시 뭐 건강검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 이상이면 그거를 100 미만으로 좀 낮추는 게 더 좋고요. 예. 당뇨 생기지 않도록 저희 뭐 당화혈색소라고 혹시 건강검진 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6.0 미만으로 잘 조절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사실은 신경 쪽의 뇌 혈류 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금연은 필수입니다. 그래요? 담배는 꼭 끊으시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타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담배를 태우시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피에 많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예. 니코틴 자체보다는 산소가 뇌로 갈 수 있는 찬스를 많이 좀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고 동맥경화도 심해지게 하기 때문에 금연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금연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 음식은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되거나 아니면 좋은 거 있습니까? 일단은 고혈압 때문에 좀 짜게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그 네. 외에는 뭐 흔히 아시는 걸 것 같습니다. 채소 위주의 야채 위주의 식사가 일단은 동맥경화 예방에는 중요하기 예.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예. 필요할 것 같고 당뇨가 있으시다면 이제 과일이 사실 비타민 C가 많아서 뇌에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을 확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과일 섭취를 당뇨 조절을 위해서는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예. 뇌졸중 환자분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혈압이 높은 사람들 특히 이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 혈압을 그러면은 좀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압도 사실은 이제 약을 잘 드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하고요. 혈압약을 처방 받으신 분들은 만약에 당연히 약을 빼먹지 않으시고 잘 네.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체중이 조금 감량이 돼도 혈압은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만이 있으시다면 네. 체중 감량을 조금 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면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압도 조금 줄어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혈압 관리에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물론 추운 날씨에 아까 말씀드린 네. 운동하실 때는 반드시 보온을 잘 하셔서 운동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혹시 이제 그 진료했던 환자들 가운데 잘 극복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찍 오시기도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증상 생기자마자 거의 1시간 이내에 오셨었고 저희 그 혈전 제거술을 바로 받으셔서 사실 큰 부위에 뇌의 3분의 2 이상이 막히는 좌뇌에 혈관이 막혀서 오셨던 분인데요. 좌뇌의 3분의 2가 막히면 언어장애, 그다음에 오른쪽에 팔다리 마비가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일찍 오셔서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서 사실 언어장애도 거의 없이 마비도 거의 없이 회복하셔가지고 퇴원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골든 타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네, 사실 거군요. 타임 이즈 브레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간이 뇌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정도로 뇌졸중 증상이 있으시다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담배 반드시 끊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채식 많이 하셔야 되고 고기 좀 줄이시고 짜게 드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도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씩 하시는 게 뇌졸중의 예방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불청객,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